어제 미 국방부가 핵 선제 사용 금지 정책 반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핵 선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국방부가 이 내용을 보고서로 발간한다고 해서 미 상원이나 하원이 핵 선제 사용 가능하다라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가 이 보고서를 발간하자마자 다 안보 전문가로 나아가 당장 미국이 또 북한에다가 핵을 사용하고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호들갑 떨 내용은 아니고요. 왜 국방부가 이런 보고서를 발간했는지 그리고 진짜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2017년 분위기를 다시 파악해야 되고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클린턴 정부 이후에 8년마다 발간하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새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발표하는 핵 태세 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어야 국방부의 이 핵 선제 사용 금지 정책 반대 보고서를 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2017년으로 되돌아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가장 놀란 게 의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대통령을 뵙지를 못했으니까 들어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핵실험하고 미국을 향해 위협하면서 미사일 발사하는 북한 당장에 길들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화염과 분노 그리고 폭풍 전야 이런 어마무시한 위협적인 용어들을 쏟아내면서 당장이라도 내일 김정은 머리 위에 핵폭격을 가할 그런 태세들을 보이자 의회가 놀랐어요.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넘어선 지나친 결정을 너무 자기 whimsical, 자기 변덕, 자기 느낌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2017년 5월에 코니어 이 의원은 지금 미 의회의 553명의 상하원 의원 중에 유일하게 6.25 전쟁을 참전한 의원이에요. 이분이 주도가 돼가 64명의 미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서한을 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그 북한을 그렇게 선제 공격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그 파급 효과를 한번 생각해보고 뭐 등등등 그리고 대통령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의회 상의 없이 핵무기를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다라는 위협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서한을 올렸습니다. 이건 서한에 불과했는데 그 분위기가 연장이 돼서 2017년 말점 11월에 이르러서는 미 상원 의원이 대통령 대북 선제 타격 예방, 이 법안의 영어 제목은 Preventing Preemptive War in North Korea Act of 2017입니다. 대북 선제 공격 예방법이에요. 상원도 역시 미 상원도 역시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이 트럼프 스타일로 놔두면 정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 국정 운영 스타일에 의해서 혹은 의회를 무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에서 혹은 북한을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뭐 여러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보통 핵 버튼이라 하는데 버튼이 아니고 핵 열쇠입니다. 핵 가방에 열쇠를 돌리도록 하지 않을까. 이래서 대통령이 먼저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핵무기를 가지고 선제 타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건 예방해야 된다 하는 법을 만들어냈어요. 이 법안이 나갈 때에 법학자들도 의견이 갈라졌고 의회도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법학자들 중에는 크게 두 부류의 상충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편에서는 미 헌법 2조에 의해 보면 대통령은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런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 때문에 대통령은 나라의 안전이 흔들리거나 위협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인정하는 법학자가 있느냐면, 또 다른 법학자는 그 미 헌법 2조에서 말하는 것은 군 통수권자라는 권한을 부여한 거지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갖는 건 아니다. 전쟁 선포는 미 헌법 1조 8항에 근거하여 의회와 합의 없이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전쟁에 관련된 예산을 쓰는 것은 의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니까. 따라서 그런 국가를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될 권한을 갖고 군 통수권자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의회가 협의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쟁 선포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대통령 대북 선제 타격 예방 법안이에요. 쉽게 말해서 트럼프의 성격으로 보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할 것 같으니 의회고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법안이고 관계없이 무시하고 헌법 2조에서 대통령은 나라를 지킬 권한이 있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 쓸 뿐이다라 하고 충분히 치고 나갈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좀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가이드라인을 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런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느냐? 물론 북한을 향해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핵 전쟁을 시작하는 결심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의미 내지는 의회와의 대등한 입장에서 대통령이 협력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그런 의미 혹은 부탁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이 혹은 그 전에 정책적인 근거가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미국은 1993년 3월 10일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겠다. 핵개발의 기미를 보고 미국이 IAEA 사찰을 받으라고 북한에게 요구하니까 자기들은 NPT 탈퇴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찰 안 받고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서 NPT 탈퇴를 선언하자 서둘러 미국이 나서서 북한과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시작한 것이 바로 제네바 합의입니다. 이 제네바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클린턴 대통령 때죠. 야, 이 북한 핵 문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이제 미국도 공식적인 전 세계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핵 능력이나 그리고 그에 대한 미국의 핵 대응 능력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 만들어낸 것이 핵 태세 보고서입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NPR Nuclear Posture Review 핵 태세 검토 보고서예요.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 대통령 8년 재임 기간 중에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냅니다. 2000년, 2002년 그리고 2008년, 2010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트럼프도 핵태세 보고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작년에 사실 이미 핵태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달에 핵태세 보고서를 만들어낼 때에 태세 검토 보고서, 태세 검토 보고서 NPR을 만들 때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 때 내놓은 NPR, 더 쉽게 발음하기 편한 거로 NPR로 하겠습니다. NPR과는 크게 내용이 다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의 NPR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무기 가운데 핵무기 역할을 점점 핵무기 역할을 줄이겠다. 두 번째로는 핵 확산, 핵 관련 테러리즘을 그러니까 NPT입니다. 혹은 핵 관련 테러리즘을 예방한다. 이게 뭐 오바마의 정책이었으니까 특히 대중동 정책이 NPT에 포커스를 맞춰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전략적 인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미국에게 공격을 하더라도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핵무기로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참 양보를 해도 보통 양보가 아닌 혹은 너무나 안보보다는 인권 위주적인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냈습니다. 물론 예외 조항은 넣어놨습니다. 단 북한과 이란은 예외다. 이 조항에서 예외다. 그들에 대해서 이란이나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혹은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경우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때 나온 이 핵태세 보고서에서는 오바마 때만큼 이렇게 핵 사용에 대해서 거의 금기시의 태도까지로 양보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13일부터 발효된 국방수권법의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권 하에서는 미국의 핵 능력을 크게 강화한다는 데 굉장히 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핵 능력 강화의 태도 중에 하나로 보여준 게 바로 소련과 1987년 레간이 합의를 한 INF 중단거리 전략적 핵 감축, 미사일 감축, 그것을 미국이 우리는 파기하겠다 라고 들고 나온 겁니다. 그 뒤에 숨은 미국의 의도는 핵 능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2019년부터 2019년 국방 예산이 거의 780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거의 7% 정도, 7%면 얼마입니까? 우리 1년 국방비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46, 7조 정도 되니까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핵 능력에다 집중하도록 국방수권법에 이미 말해 두었습니다. 근데 INF 중단거리 미소 간의 이 전략적 핵 감축 조약에서 탈퇴하겠다 하고 나니까 소련이 러시아가 바로 반응한 게 탈퇴하면 우리도 탈퇴하겠다라는 미국의 의도가 너들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강화하겠다. 그리고 핵 선제 사용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겠다. 라는 식으로 러시아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미국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핵 선제 사용한다는 건 옳지 않다 이러니까 러시아 얘기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 나라에 대해서 핵을 때린다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안보가 위협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도 똑같은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거나 혹은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공격을 가할 때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작년 연말에서 시작된 이 분위기대로 그대로 오면 괜찮은데 참 아이러니컬이라는 것은 도리어 대통령이 최근에 들어서 물론 그것이 대통령의 속내까지를 내보낸 전략은 아니지만 김정은이 good friend, best friend, we fell in love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최고의 친구예요. 믿을 만한 친구예요. 최고의 협상 파트너예요. 하더니 지난 22일에는 추가적인 대북 제재는 안 하겠다 이러니까 2017년 5월 6월에 보여준 혹은 연말까지 북한의 핵위협이 있을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대북 정책을 보여준 데 비해서 도리어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을 쓰는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의회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거 대북 제재의 원칙을 흔드는 거 아니야? 자기 또 기본라면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국내 정치를 위해서 내년 대선을 바라보고 표를 얻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는 CVID도 그렇게 강조 안 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 안 하고 어느 선까지는 좀 풀어줄 수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의회 내에서 일어납니다. 안보 전문가 내에서 일어나요. 장성들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반대가 된 거죠. 2017년에는 대통령이 너무 강경 정책을 취하니까 의회가 나서가 제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헌법 2조를 근거해가 나라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전쟁할 수 있다라는 그거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걸 못하도록 법안까지도 제안해놔놓고 지금은 도리어 대통령이 너무 좀 물러지는 느낌이 든다 싶으니까 국방부가 못을 박습니다. 핵 선제 사용 금지 그 자체를 반대하는 핵이 필요할 때는 핵 사용을 필요할 때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물론 필요할 때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할 때냐 아니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에 대한 위협이냐. 해석의 폭은 상당히 넓습니다만은 일단 국방부의 입장은 핵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을 반대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저는 의회가 별로 반대 안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별로 반대 안 할 겁니다. 왜? 이 내용에는 핵 사용, 선제 사용 금지 정책 반대 보고서에는 포커스가 북한만이 아닙니다. 2017년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강조했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에 강조했지만 지금은 이번 이 핵 선제 사용 금지 정책 반대 보고서에는 이란은 빠졌어요. 이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왜? 이란 핵 합의에서 미국이 빠지니까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무역 제재,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으니까 아니 돈 없는데 어떻게 핵 만들어요? 기름 팔지 못하는데 어떻게 경제를 끌고 갑니까? 가만 놔둬도 허덕거린다. 저기까지 목을 쪼지 않고 그들까지 이름을 넣지 않아도 된다. 도리어 지금 중요한 것은 중국도 앞서서 시진핑이 앞장서서 작년 말쯤 우리도 필요할 때 핵 선제 사용할 수 있어. 러시아도 앞장서서 우리도 필요할 때에 우리 안보가 위협받을 때는 핵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했으니까 미국이 이거 앞서가지고 설레발 치는 것도 아니고 앞서가지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중국, 러시아가 다 핵 선제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하는데 미국이 팔짱 끼고 있을 리도 없다. 있을 필요가 없다. 더구나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또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성도 별로 없으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것처럼 계속 그 주변을 얼렁거리는 위성사진을 그 모습을 위성에 노출되도록 사진 찍히도록 다시 말하면 와싱턴 들어라.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장거리 미사일 구함으로 날리고 하와이 날릴 거다라는 쇼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팔짱 끼고 아이 설마 그러겠니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 하나가 세 마리를 지금 잡는 차원에서 국방부가 이 보고서를 냅니다. 이 세 마리는 누구냐? 세 마리는 누구냐? 중국, 러시아, 북한이 최근 들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면서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으니 미국도 거기에 못지않게 맞짱 트고 더더구나 한수도 떠서 북한이 다시 김정은이 마지막 카드로 미사일 발사 어쩌고 저쩌고 주물럭거리고 있으면은 이번에는 미국이 가차없이 뽐때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준다는 측면에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의회가 합의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행정명령도 아니지만 미 국방부가 이란 미국 내의 안보 분위기를 의식하여 핵 선제 사용 금지 정책에 대한 반대 보고서를 발간한 것입니다. 마치면서 이게 민주주의의 묘미입니다. 보십시오. 의회와 대통령이 체크앤 밸런스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너무 나가니까 의회가 잡아주면서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마구잡이로 뛰어나오니까 의회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긴 빨간불이야. 또 대통령이 슬쩍 발을 빼려고 하니까 의회 또 앞으로 나서서
지금쯤은 공격적인 포스처를 취할 때야. 입니다. 우리는 청와대가 예스 하면은 여당은 무조건 듣지도 안 하고 예스입니다. 미국도 대통령 중심제예요. 우리도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됨으로써 의회가 좀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좀비가 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미국이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 같지만 이게 바로 가장 세련된 체크 밸런스, 균형과 제재입니다. 미 국방부가 낸 핵선제 사용 금지 정책 보고서, 트럼프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회가 상하원 민주당 공화당 관계없이 오직 한 목소리, 미국의 국익을 향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생각들을 그 목소리에 역시 힘을 실어주는 이 보고서가 바로 미 국방부가 낸 핵선제 사용 금지정책 보고서입니다. 금지정책 반대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